중국발 사이비 단체 파룬궁이 산하예술단을 통해 국내 진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해가고 있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찬양사역 공동체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오늘은 1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매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광야 119의 백점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제22대 총장 후보로 김창훈 교수, 문병우 교수, 박성규 부산 부전교회 목사를 최종 3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 국립극장 앞에서 한 예술단의 공연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발 사이비인 파룬궁의 설립자를 찬양한다는 공연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파룬궁은 이 예술단을 앞세워 국내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국립극장 앞에서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를 비롯한 소속 회원 그리고 교계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인예술단의 공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시위였습니다. 현인예술단은 중국발 사이비 단체 파룬궁이 설립한 공연단이며 파룬궁이 이 예술단을 앞세워 한국인을 상대로 문화 포교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기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그런 예술 활동이죠. 중국에서도 많이 이혼, 폭행, 가출, 집단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처음으로 지난 2018년 총회에서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포교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회 보고서에는 현인예술단은 공연을 통해 파룬궁의 창조주인 이용지를 신격화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진은 시위에 나섰던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를 만나 파룬궁의 포교 수법을 들어봤습니다. 기수련을 하고 명상수련 이런 것을 하는 게 이제 단체로 알려져 있잖아요. 전에는 뭐냐 하면 이 창립자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이다. 한국에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박형택 목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약 270곳의 파룬궁 수련장과 3,000명가량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 목사는 이단상담연구소에서 실제 접했던 파룬궁에 미혹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파룬궁의 위험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을 사탄화시켜요. 그 수련을 하는데 자기를 방해한다.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그들한테는 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살을 같은 걸 하는 것은 뭐냐면 교주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나는 이제 수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이제 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자살을 하는 거죠. 파룬궁의 포교 방법도 다양합니다. 각종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선전하고 소책자를 거리에 비치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또 운동이나 질병 치료를 빙자해 사람들에게 수련을 하도록 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각 지역에 파룬궁 수련장을 마련, 수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파룬궁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포교 수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유 없는 친절에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다음에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를 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를 써 끝이 다른, 즉 기본 틀이 있으나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가 재개되긴 했지만 아직 성도들의 교회 출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배 회복이 필요한 이때 평일 예배를 이어가고자 새롭게 예배자를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이커브 미니스트리가 장소를 옮겨 새로운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일 밤 인천 부평 산곡교회로 자리를 옮긴 이커브 미니스트리 모교 예배는 지난 한 달간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첫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커브 미니스트리 대표 정신호 목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곳에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지만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부르심을 믿고 장소를 옮겨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세우고 일단 그 가운데서 세워진 예배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저희 모교 예배에 딱 왔을 때 은혜를 충분히 끼치고 그들이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가정을 잘 섬기고 파라처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커브 미니스트리는 과거 디사이플이라는 이름으로 9년간 한국교회 찬양 사역을 주도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영원한 언약 안에 부름받은 예배자를 비전 삼아 이커브란 이름으로 새롭게 예배를 이끌어왔습니다.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많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참석자들의 마음은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녀가 그래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왔거든요. 찬양 안에서도 그 말씀이 있고 그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부터 제가 학생 때부터 이커브 디사이플스 많이 사모하고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드렸었는데요. 제 고향인 인천에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 목사는 앞으로 마련될 예배를 통해 참석자들이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따뜻한 크리스천으로서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커브 미니스트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를 만들어가겠다며 비워진 자리에 많은 예배자들이 채워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구TV는 2023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비전에 발맞춰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0명이 넘는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같이 밥을 하는 노숙인 쉼터 광야 119의 백점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노숙인 쉼터 광야 119에서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수원역에서 노숙인들과 나눌 무료 급식입니다. 100인분이 넘는 양이지만 10년 넘게 해온 탓에 능숙한 솜씨로 조리합니다. 광야 119를 1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는 백정규 목사는 매주 평일마다 빠짐없이 100여 명의 노숙인들을 찾습니다. 불안했던 젊은 시절을 보낸 백 목사는 자신과 같이 불안한 삶을 사는 청소년의 마음이 끌려 사역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나가는데 골목골목을 내가 싹 다 들어가는데 애들이 들어가는 골목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 봤지. 전부 다 음란 시설이 있고 막 술집이 있고 막 여관 율락가 막 근데 청소년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사역은 머물 공간과 공동체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로 확대됐습니다. 쉼터 위층에 위치한 마중물 비전센터는 수원시청과 연계돼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백 목사도 센터 한켠에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함께 머뭅니다. 문 없애버리죠. 그리고 위험 요인이 될 만한 거 다 없애버리고 가스 라인 전부 다 끊어버리고 노숙은 중독이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한 달 이내로 빼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 80%는 거리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한 번 습관화되고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백 목사는 노숙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필요한 기관에 직접 연결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활동도 준비 중입니다. 노숙인을 직접 만나 상황을 살피고 자활이 가능한 상태면 자활센터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면 병원에, 공동체가 필요하면 쉼터에 연결해주는 형식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전달이 안 되는 느낌. 굉장히 그 부분이 이 사역을 이분들 같이 해오면서 갈증, 아픔이랄까. 노숙인 들어가기 전에 교회하고 연합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은 내한테 전화를 달라. 전화 주면 내가 바로 가겠다. 올해로 70을 맞은 백 목사는 앞으로 5년은 더 사역하기 위해 매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119와 무료급식 사역을 맡아줄 그저 노숙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 억류 선교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임원진과 만났습니다. 사업회 대표회장인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 장관은 사업회가 미국 의회와 협력하는 등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제22대 총장 후보로 김창훈 교수, 문병호 교수, 박성규 부산 부전교회 목사를 최종 3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종합관에서 제3차 총추위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 5명의 정견 발표를 청취했습니다. 정견 발표는 7분씩 진행됐으며 각 후보들은 각자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추위는 정견 발표를 청취한 뒤 회의를 열어 후보를 3인으로 추렸습니다. 최종 총장 선출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허광재 목사가 3일 향년 84세의 나이로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40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미국 트리니티 성서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성서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을 만나 백석대학교의 모체인 대한복음신학교를 함께 세웠으며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례는 백석대학교장으로 치러지며 6일 오전 8시 30분 천안 백석홀 소강당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미리 파악해 교란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군작전이 시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반영한 로봇 등을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인 GP와 일반 전초인 GOP 경계작전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일 국회의장에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법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7년째인 현재까지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과 유엔도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중 70% 이상은 모바일 쇼핑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모바일 거래액이 무려 2조 5,654억 원에 달했는데 스마트폰 장보기가 일상화된 겁니다. 김서영 통계청 서비스업 동양과장은 온라인 장보기의 편리함 때문에 거래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하늘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넓어집니다. 중국 노선 운항 횟수 제한이 해제된 건데 3일 국토교통부가 중국 정부와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 항공사는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최근 침체된 내수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고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아내가 현지 시간 2일 유엔 기구 중 하나인 세계 식량 계획 WFP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취동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이 WFP 이사회와 협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맥케인 여사는 지난 6년간 WFP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비즐리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달 4일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요청해 유네스코 자문기관이 진행하고 있다고 이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자문기관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등재 추천서가 미비했기 때문인데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라는 이유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를 말합니다.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협의회인 정협 14기 1차 회의는 4일에,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인 전인대 14기 1차 회의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두 회의 모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해 이달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정부와 전인대 등의 수뇌부가 선출되는데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를 각 부문에서 뒷받침할 인물들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여 분간의 화상통화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클럽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초청 의사를 밝혔고 룰라는 적절한 때에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4월 초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예년 수준도 5, 6도가량 오를 전망인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2도, 대구 14도, 제주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관점에서 시대 변화에 발받쳐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거듭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민은 그 설명이 이해되지 않고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라는 정당성만 주장합니다. 이번 논란도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